일단 원이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되거든요. 원이 동그라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의 정확한 뜻이 제가 이거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 자체 그 원이 되기 위한 그 뭐랄까 원리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혹은 뭐 자취 점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뜯어서 생각해 볼까? 자, 한 정점이란 거는 그 어딘가에 어떤 분야의 정점, 그런 정점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점이 이렇게 있고 혼자 이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자, 이 정점으로부터 여러분 거리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거리 여기서 뭐 4로 해볼게. 자, 그러니까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4만큼 떨어진 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다 거리가 4인 거야. 응?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다 모아 놓은 거야. 다 모아 놓아. 많겠지. 그런 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원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 정점이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정점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원의 중심. 그리고 이 일정한 거리, 얘는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 이런 것들이 다 반지름이잖아요, 원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원은 여러분 한 정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면은 원은 정복이 끝납니다. 자, 지금은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도화지에다가 원을 설명을 한 거고, 얘를 내가 좌표 평면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자, 일반적으로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면 원점에 있으면 가장 일단 깔끔하거든요. 자, 이렇게 써볼게.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중심이 0,0이고 여러분 얘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로부터 길이가 여러분 R만큼 떨어진 점 여기만 있겠니?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있겠죠? R만큼 떨어진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원이 될 거고, 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 원 위에 여러분 임의의 점을 내가 점 P라고 둬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에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 P는 모든 점들이 다 될 수 있는 일반화된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점 P를 내가 x, y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점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자, 근데 원의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 이 점 P는 어디 있던 간에 0,0이랑 거리가 R이어야 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공식 충분히 쓸 수가 있잖아요. 아, 점 P는 여러분 원의 중심 지금 여기서 원점이죠. 0,0 사이의 거리가 R인 애들이 점 P의 좌표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은 무조건 루트에 x끼리 뺀 거 제곱, 그냥 x제곱이 되겠죠. y끼리 뺀 거 제곱, y제곱.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R이 돼야 돼. 자,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이게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r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우변은 어떤 상수의 제곱인데 걔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4다. 그럼 얘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자, 이거를 만족하는 x, y 점들은 어떤 이 원을 이룬다. 원 위에 있는 x, y들은 다 이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조금 더 일반화해서 중심을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으로 완전 일반화 해볼게. 자, 좌표평면이 있어. 자, 있는데 이거 굳이 x축, y축 그릴 필요도 없이 자, 그냥 원이 있어. 좌표평면에. 그리고 여기를 내가 a, b라고 둘게요. 원의 중심을. 그리고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단 말이야. 이 a, b가 지금 정점인데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걔들을 다 찍으면 이렇게 원이 된다고 했고 이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임의의 점 얘를 x, y라고 둘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의 정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r이 돼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a의 제곱.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죠. 참고로 점피는 어디에 있을 수 있다.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r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양변 제곱하면 r이죠 그냥. 이렇게 되고요. 자, 양변 제곱하면 루트는 날아갈 거고 여기가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잘 들어. 여기서 지금 중심이 뭐라 했습니까? a, b라고 했단 말이야.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라 했단 말이야. 아까 중심이 원점일 때랑 다른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면은 그러니까 중심이 아까 0,0일 때도 우변은 항상 r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간다고 했고 왼쪽에 이 중심이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결국 얘 x 빼기 a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있죠. 여기선 a잖아. 그게 중심의 x대표가 되고 y 빼기 b의 제곱 y 빼기 b 이 1차가 0이 되도록 하는 y값 여기선 b죠. 그게 중심의 y좌표가 되는 걸 우리가 형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보자마자 이렇게 중심이 만약에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6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너무 좋은데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x니까 x에 대한 1차식을 제곱할 건데 그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1차식을 제곱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 36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자,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요 원의 뜻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나타나고 중심이 원점일 때는 사실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이 0이라서 그냥 0,0 이렇게 생각해도 뭐 딱히 상관은 없겠죠. 네, 다 설명했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봐봐. 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이 9다.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일단 이게 원의 방정식인 줄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반대로 중심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5, 얘가 0이 되는 값 7. 그리고 반지름은 3.
여기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여기다 루트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중심이랑 반지름이 주어져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작성된 거 가지고 중심이랑 반지름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y는 2x 플러스 6에서 x절편, 아니,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6인 걸 위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자마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 건데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 제곱 빼기 4y 플러스 1 플러스 4 넘어오면 플러스 1만 이렇게 남겠네. 자, 얘도 여러분 원의 방정식이고 얘도 원의 방정식입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얘는 조금 비호감이죠. 왜 y? 중심이 바로 안 보이거든요. 얘는 중심이 바로 보이잖아. 마이너스 1,2. 반지름도 보이죠? 2.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단 스탠다드 폼, 표준형이라 합니다. 1차 함수에서는 이거를 표준형이라 하죠.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를 제너럴 폼, 일반형이라 하고요. 1차 함수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기울기랑 y의 절편 바로 보이고 안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은 솔직히 1차 함수에서는 요거로 바꾸는 방법은 중학생 1학년도 하죠. 2항하고 나누시면 되잖아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봐봐. 원리 원칙대로 가면 솔루션 1. 봐요. x제곱 더하기 2x. 자, 여기 상수항 비워두시고요. 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더하기 y제곱 빼기 4y 하고 여기 상수항 자리 비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기존 상수항 무조건 우변으로 넘깁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2랑 어울리는 상수항은 플러스 1이고, 자, 좌변만 더하기 1하면 이 등호가 무너지죠? 우변도 더하기 1 해주시고. 자, 마이너스 4랑 어울리는 상수항은 플러스 4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4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식 정리가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내가 원하는 식 나왔죠. 그래서야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은 2입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지. 자, 학원을 다니는 이유. 이거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이 귀찮은 과정 없이 바로 중심이랑 반지름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자, 중심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중심이랑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원에서. 자, 중심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중심의 x좌표는 여러분 이 2차식의 x의 개수를 보아. x제곱 말고 x의 개수. 그리고 이 x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고, 그러니까 나누기 2하라는 거야. 나누기 2하고 부호를 바꾸면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반으로 나누고 나누기 2하고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중심 바로 똑같이 찾았죠. 그 다음 쌤 반지름은 또 어떻게 바로 찾습니까? 자, 반지름은 바로는 못 찾고 반지름의 제곱은 바로 찾을 수 있어. 자, 얘 어떻게 찾냐면 얘를 제곱해. 너가 방금 구한 중심의 x좌표를 제곱, y좌표도 제곱 두 개는 더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상수항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빼기 1. 그럼 얘가 4니까 어찌됐건 r은 2. 그래도 충분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꾸고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꿉니다. 1차항 개수들을.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은 너가 방금 구한 중심 x좌표, y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 마지막에 기존 상수항을 무조건 뺀다. 그럼 r제곱이 구해지고 여기다 루트 붙이면 r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더 궁금할 수도 있잖아.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잘 봐. 우리 x 플러스 4 좀 일반화 해볼까? x 플러스 a를 만약에 전개를 하잖아요. 뭐 여기
뭐 y도 이렇게 있다고 쳐. 내가 x 하나만 보여줄게. 자,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x좌표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 x의 개수로부터 이건 지금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원의 방정식의 원의 중심 x좌표 마이너스 a가 지금 필요한데 보니까 x의 개수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부호 바꾸면 바로 튀어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이니까 모든 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y좌표도 마찬가지고 y의 1차항 개수를 반으로 쪼개고 부호를 바꾸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왜 무조건 빼고 우리가 방금 구한 왜 x좌표 y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냐면 내가 아까 우변에 무슨 자리를 했어? 우변이 r제곱 자리를 했잖아요. 근데 r제곱이 봐봐 너가 방금 구한 이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여러분 1이고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 때 x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제곱을 한 게 상수항이 있어야 내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했죠.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네모라고 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얘 반으로 쪼개고 2분의 1이죠. 걔를 제곱해야 4분의 1. 그래야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찌됐건 얘를 반으로 쪼개고 제곱을 하잖아. 그 1이 좌변에도 더해지면 우변에도 더해져야 되고 얘는 사실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 건데 얘는 사실 여러분 얘 반으로 쪼개서 부호는 안 바꾸고 그냥 제곱만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부호를 바꾸나 안 바꾸나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4가 나온 이유가 얘를 반으로 쪼개서 제곱만 해서 나온 건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어차피 4고 그냥 여기서 1을 제곱해도 어차피 4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무조건 내가 오른쪽으로 이항한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항, 1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항한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죠. 빼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 이제.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얘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심은 수아야 몇 콤마 몇입니까? 5, 마이너스 2고요. 자, 반지름은 바로 못 구하고 여러분 r제곱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고 마지막에 상수항을 빼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빼면 플러스 5잖아. 얘가 34입니까? 34네. 그러면 중심 나왔고 반지름 제곱 나왔잖아.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원의 방정식 형태적으로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네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안 바꿔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외워야 될 것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당연히 여러분 안 외우게 해드리죠, 저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수학은 생각해서 푸는 거지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야, X축에 접한다고 생각해봐. X축에 어떤 원이 접해. 자,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물론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는데, 잘 봐. 위에서 접한다고 해봐. 위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쳐봐. 자, 내가 중심을 내가 A, B라고 둬볼게. 자, 그러면은, 요 길이 있잖아요. 자, 접하니까 여기 접점이 생기고,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접점 그냥 있기만 하면 얘가 반지름이 되거든? 근데 이 반지름이 안 알려줘도, 그러니까
원의 중심만 알려줘도 여러분 사실 반지름을 알려준 거랑 똑같다는 제 말씀. 자, 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b예요. 그러니까 쌤이 내가 뭐 했어?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주어주면은 원의 방정식은 끝이야. 정복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에서는 중심만 알려줘도 반지름을 알려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외울 필요가 없고. 자, 그럼 봐봐. 중심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을 못 쓸래야 못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온 거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래에서 접해도 자, 여기를 내가 C, D라고 해볼게. 원의 중심을 C, D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선 사실 D가 여러분 음수입니다.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는 사실 D가 아니라 마이너스 D라고 하셔야 얘가 양수가 되거든. 근데 잘 봐.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자 반지름 나왔고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원의 중심 나왔으니까 쓸래야 아니 못 쓸래야 못 쓸 수가 없어. 자 마이너스 D를 제곱하면 그게 D 제곱이죠. 그래서 봐봐. 반지름의 길이는 꼭 원의 중심의 y좌표다. 즉 얘를 이게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절대값 딱 처리해서 수학적 오류를 없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b가 음수든 양수든 어차피 반지름 제곱하면 그냥 b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딱 쓴다는 거죠. 근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y축에 접한다. 자, y축이 여기 있고 자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는데 왼쪽부터 볼까? 아니 오른쪽부터 보자. 자 여기 접했다고 쳐. 자 중심을 a, b라고 주고 자,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건데 이 중심의 x좌표가 그냥 얘 양수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x좌표 양수입니다. 여기 a가 돼.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왼쪽에서 접해도 자 여기를 내가 c, d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는 지금 c가 음수거든요. 근데 길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c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상관없죠. 자 여기서는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d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c를 제곱해도 c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가 곧 반지름이다.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다. 물론 부분 쪽을 신경 써야겠지만 근데 어차피 원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어차피 제곱하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 문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자,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x축이 이렇게. 자, x랑 y 둘 다 접하려면 뭐 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1, 4분면에서 그렇게 될 때, 2, 4분면에서 그렇게 될 때, 3, 4, 4, 4 이거 선생님 따로 외워서 지금 원의 방정식 다 다른데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외워야 될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럴 때는 여러분 반지름이 주어져요. 위에서는 여러분 중심을 주어주고 그러니까 x축이든 y축이든 한 축에만 접하면 보통 99% 확률로 중심이 주어지고 반대로 x축이랑 y축 동시에 두 개 다 접할 때는 중심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지름이 주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반지름을 다 r이라고 세팅을 해. 반지름을 r, 반지름을 r.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면 당연히 여기는 r, r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나왔고 반지름 r이니까 못 쓸래야 못 쓸 수가 없다.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여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거든요. 마이너스 r, r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방을 못 쓸래야 못 쓸 수가 없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죠. 왼쪽으로 r 밑으로 r. r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반지름은 길이니까.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 r, 마이너스 r이에요. r,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외울 필요 없죠? 그냥 한 번만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점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반지름까지 주어졌으면 개꿀인데 그런 건 아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정보로 최대한 활용해서 원의 방정식은 이것까지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반지름 없으니까 그냥 일반화해서 알죠? 이렇게 씁니다. 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딱 정보 하나 더 줍니다. 1,6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다. x에 1 대입하고 y에 6 대입하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 5의 제곱 25고요. 6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니까 얘가 34. 아, r 제곱이 34군요, 선생님. 답은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래. 아, 이거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름이 있는데 지름이라는 건 여러분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0,3이 있고 양 끝점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4,1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을 딱 반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되잖아. 똑같을 거 아니니. 자, 그 말은 이 원의 중심은 이 두 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점을 구합니다. 자, 중점은 4랑 0이니까 2가 되고 3이랑 1이니까 2가 되겠네. 중점이 곧 원의 중심이 될 거고. 그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은 못 구할래야 못 구할. 얘랑 얘 거리 구하면 되죠. 우리는 점과 점 사이 공식 배웠잖아. 그래서 4,1이랑 2,2 거리를 구하든 0,3이랑 2,2 거리를 구하든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저는 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루트 2, 0, 4, 3, 2, 1. 반지름은 루트 5네. 따라서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중심이 직선 y는 3x 마이너스 5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난대. 자, 그러면 중심을 일반화 하겠습니다. 몇 콤마 몇? a 콤마 3a 마이너스 5라고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거 상태로 최대한 원방을 써보시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a 플러스 5의 제곱이 얼마? 반지름도 안 나와 있어. r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고. 미지수가 지금 a랑 r 두 개야. 그래서 정보를 두 개 주는 겁니다. 1,2, 5, 마이너스 2. 자, 1,2부터 대입하겠습니다. 1,2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자, 2 대입하면 7이죠, 여러분. 7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r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2 대입하자. 5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넣으면 3이 되죠. 3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똑같이 r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인데, 자, 얘도 이거 전개하긴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연립방정식으로 풀지? 야, 우변이 똑같이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r제곱, 얘도 r제곱. 그러면은 그냥 얘 두 개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하나의 방정식에 문자 A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얘 전개해서 왼쪽에 쓸 거고 얘 전개해서 오른쪽에 써서 똑같다고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또 꿀팁인데 좌변에 A제곱, 9A제곱, 10A제곱이 좌변에 생겨. 근데 우변에도 A제곱, 9A제곱, 10A제곱 생겨. 어차피 이항하는 과정에서, 식 처리하는 과정에서 날아갈 거니까 굳이 이 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 1차원부터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7에 21에 마이너스 42A 플러스 49.
어차피 a제곱은 다 날아간단 말이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10a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99 아니지 33 92 18 마이너스 18a 플러스 9 요렇게 좀 깔쌈하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좀 좋으면 a제곱을 여러 번 안 쓸 수 있는 몸이 편해집니다. 마이너스 44a 플러스 50 마이너스 28a 플러스 34 얘 일로 옮기고 얘 일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근데 a 1이네요, 여러분. a 1 넣으면은 6 a에 1 넣으면 6 a는 1이야. a가 1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고요. 쌤 반지름이 안 나와 있는데 반지름 어떻게 구하셨으니? 여기다 대입하면 돼. a 1이니까 야 1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해도 어차피 r제곱이 나오고 여기에 대입해도 똑같은 r제곱이 나올 건데 a가 1이면 당연히 위에 대입하는 게 낫습니다. 밑에 대입하면 조금 물론 여기도 죽긴 하네.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얘도 0이 되니까 뭐 어찌됐건 자, 1 대입하면 얘는 죽고 1 대입하면 4제곱 16이 r제곱이네. r제곱은 16이다. 중심도 구했고 반지름도 나왔으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4번 학원을 다니는 이유 이런 걸 빨리 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중심의 좌표. 자,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자, 이거 보자마자 일단 중심 한번 구해볼게. 자, 중심은 자, 마이너스 2x니까 1. 왜? 반으로 쪼개고 부호 바꾼다. 자, 8이니까 반 쪼개면 4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4네. 중심이 1, 마이너스 4고요. 쌤, 반지름의 제곱은요. 1 더하기 16 마이너스 상수항 마이너스 a 하라 했어. 자, 여기까지 딱 구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중심이 얘가 1, b래. b 당첨. 바로 구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그럼 얘가 9여야겠지. 반지름 제곱한 거니까 9여야겠지. 따라서 여기서 a는 8이 돼줘야겠죠. 17 빼기 8이 9니까. 자, 다음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하래. 자, 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반지름이 0일 수는 없고요. 반지름이 음수일 수도 없어. 기본적으로 원은 반지름이 양수여야 돼. 반지름이 양수라는 거 여러분 반지름의 제곱도 양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결국 반지름이 양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부터 구해야겠죠? 중심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은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은 1 더하기 4. 상수항을 빼라 했죠? k 플러스 1. 제가 죄다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러분 양수여야만 r제곱이 양수여야만 원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k 이항하면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자, 필수예제 6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스탠다드 폼으로 하면 딱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점을 3개 주는 건데 그나마 싸가지가 있어서 0,0은 줍니다. 그래야 C를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기억 안 나? 2,4 뭐 5,7 뭐 마이너스 2,6 얘를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그럼 얘도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2차 함수식을 쓰고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었던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원의 방정식이다. 그걸 알고 있냐? 없냐? 물론 이제 연립 방정식 풀고 대입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 0,0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죽겠고 얘가 0이 되려면 C도 0이어야 되네. 아 C는 0이 없다. 야 2,2 대입하겠습니다. 2,2 대입하면은 4 2A 4 2B 얘가 0이 돼줘야 되고 자 식 정리 좀 할까? 다 2로 나누면은 A 더하기 B가 지금 8이잖아 얘가 그러면 2로 나누면 4 이렇게 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6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6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 36 6Y는 0 식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2로 나눌까? 그냥 2로 나눌게요. 이거 딱 A랑 딱 맞으니까 딱 더하기 딱 좋잖니?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 2로 나누면 3Y 두 개 더하면 40인데 나누기 2하면 20이요. 자 얘랑 얘 연립방정식으로 풀겠습니다. 변변 더하시면 얘랑 얘 더하면 죽고 얘랑 얘 더하면 4Y 되고요. 얘랑 얘 더하면 24 이렇게 되죠.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Y가 왜 갑자기 Y가 됐지? B라고 써야 되는데? 맞죠? 이게 B죠. 이게 B죠. 깜짝이야. B. 자, B가 마이너스 6이면은 A는 플러스 2가 돼줘야겠지. 그러니까 A가 플러스 2, B는 마이너스 6. 얘가 아마 답이 될 겁니다. 일반용으로 그냥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왔다. 안 외워도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자, 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원이랑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랑 똑같으면서 X축에 접하래. 그러니까 얘가 X축에 접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 주면 되는데 우리 귀찮게 하려고 그냥 문제를. 자, 얘 원의 중심이 5, 마이너스 2고 중심이 5, 마이너스 2면서 X축에 접하래. 그러면 봐봐. 외운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 원의 중심이 5, 마이너스 2면서 X축에 접해. 반지름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 2다. 그리고 이제 답을 쓰긴 해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4다. 이렇게 답이 쓰는데 그냥 외운 거죠. 원의 중심이 주어지고 얘가 X축에 접하면 그거의 반대인 Y좌표,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게 반지름이다. 외운 겁니다. 한 번도 그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 X축에 접하려고 하고 얘를 지나려면 여러분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건 X축 아래에 있거든요, 이 점이. 그러니까 아래에 이렇게 접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5,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2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내가 아까 방금 쓴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쓰는 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뭐 거창하게 수학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그냥 막 외운다고. 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 여러분. Y축. 자, 근데 봐봐. 왼쪽에서 접할지 오른쪽에서 접할지는 얘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Y축 오른쪽에는 어떤 점들이 살고 있어? X좌표들이 양수인 애들이 살고 있고 Y축 왼쪽 기준으로는 X좌표들이 음수인 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이랑 2인 걸로 봐서는 Y축이랑 접하는데 오른쪽에서 접하겠다. 근데 중심을 안 알려줬어. 위는 알려줬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A, B라고 둬야지.
그 다음 봐봐. 이 길이가 곧 반지름이 될 거 아니겠니? 근데 이거는 x좌표. 외운 애들은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반지름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망 작성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고,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이유, 정보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 자, 1,0 대입하겠어. 1,0 대입하겠어. 1-a의 제곱 더하기 0 대입하면 b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좀 먼저 정리 좀 할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이 a제곱 이렇게 날라가고, 일단 이렇게만 일단 식을 놔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b의 제곱이 또 a제곱이에요.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자, a제곱 마찬가지로 없어질 거고, 이렇게만 일단 식을 두 개를 주시고요.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할까? 여기 지금 A 있잖아요. 이 A를 내가 B로 바꿔버리면, 요 관계식 가지고, 요거를 B로 바꿔버리면, 얘들이 다 B에 관한 식이니까, B에 관한 2차 방정식 같은데, 물론 여기 A에 B로 바꾸다 보면 B제곱이랑 동량 처리돼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한 방정식에 문자가 하나면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얘를 1로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 나는 지금 이 마이너스 4a가 거슬리니까 2를 곱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b제곱.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걸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b제곱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동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b제곱 2b 5에서 2를 빼니까 3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0이고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b 마이너스 3 b 플러스 1은 0. b가 두 개 나오는 거 보니까 a도 두 개 나오겠다. b가 3일 때, b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디 대입할까? 어디 대입해야 잘 대입했다고 할까? 1차식 없나? 여기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4로 딱 나누자. 일단 마이너스 4로 나눠서 a가 딱 깔끔하게 나오도록. 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4분의 2 더하기 2b 제곱이죠. 이렇게. 아니, 맞네. 맞네. 자, 그러면 b가 만약에 3이라면 대입하면 a는 9, 2, 18, 18에 2 더하면 20, 20 나누기 4, 5가 되겠네. 암산 가능한데? 괜찮은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4 나누기 4, 1. 자, 그럼 이제 원방 작성할 수 있죠. 왜? a랑 b 다 나왔으니까 그 각각의 a랑 b 케이스에 대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x 빼기 a 5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a 제곱이니까 25. 자, 여기서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점 2,4를 지나고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봐.
자, 2,4를 지나려면 여러분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1사분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심 안 나와 있다 했죠. 내가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는 반지름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반지름을 R이라고 두는 순간 중심의 좌표가 보여요. R, R. 그러면 쓸래야, 아니 못 쓸래야 못 쓸 수가 없어. 원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얘가 2,4를 지나 대입합시다. 자, 좀 빨리 해볼게. R제곱, R제곱, R제곱이니까 아마 1R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12R, 플러스 4, 플러스 16, 플러스 20은 0. 그러면 R 빼기 2, R 빼기 10은 0. 따라서 R은 2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어. 그럼 최종적인 답은 X 빼기 2제곱 더하기 Y 빼기 2제곱은 4. X 빼기 10제곱 더하기 Y 빼기 10제곱은 100. 이렇게 답이 두 개가. 저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두 개 나올 수가 있고. 자, 점 P랑 어떤 원이 있는데요. 자, 점 P가 여기 딱 있어요. 6,2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있어. 자, 중심은 마이너스 2,4고요. 자, 반지름을 구해볼게. 반지름 제곱부터 4 더하기 16, 마이너스 상수항, 마이너스 10 하면은 루트, 아니 뭔 소리야, 10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루트 10인 거지. 자, 얘가 뭘 원하냐면 이 원 위에 여러분 어떤 점이 Q가 있어요. Q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점 Q랑 점 P를 이은 선분 PQ가 가장 짧을 때랑 가장 길 때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은 아마 한 요쯤에 있으면, Q가 요쯤에 있으면은 가장 짧겠죠, PQ의 길이가. 근데 이거 수학적이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원의 중심이랑 여러분 이 점 P를 이어. 그 상태에서 요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 루트 10을 뺐을 때가 제일 짧은 길이일 거고, 여기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 루트 10을 더해줬을 때가, 요때가 있을 때가 제일 짧은 길이가 되겠지. 수학적으로 그렇겠죠, 여러분? 대충 여기요, 이렇게. 대충 여기요. 이러면 쌤 제일 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이 길이가 필요한 거죠. 중심이랑 이 점 사이 거리. 자, 루트 6이랑 마이너스 2는 8 차이, 64. 2랑 4는 2 차이, 4. 그러면은 루트 68이에요. 뭐가? 요 길이가. 그러면 제일 짧은 길이, 미니멈 값은 루트 68에서 마이너스 루트 10을 하면 되고, 자, 맥시멈, 제일 긴 거리는 루트 68에서 루트 10을 더하면 돼요. 자, 얘 두 개를 지금 곱해라 했기 때문에 곱하시면 합차 공식 바로 58이 답이 되겠지요. 자, 발전 예제 10번, 필수 예제 10번. 얘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좀 속성으로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왜 수행평가 같은 데서는 정석으로 푸는 걸 좋아하고 시험에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속성으로 풀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정석. 점 P를 여러분 x, y라고 둡니다. 점 P를 x, y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 봐봐. 보이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선분 AP 대 선분 BP가 2대 1이래. 자, 그럼 이거 비례식 작성하면은 내항의 곱이 2 선분 BP고 외항의 곱이 1 AP란 말이야.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점 A 나와 있거든요. A가 지금 마이너스 1,1, 다음 점 B는 2,2 나와 있으니까 이 식 못 쓸래야 못 쓸 수가 없습니다. 점 P만 너희가 X, Y를 하면. 자, 그러면 2배에, 자, 선분 BP란 건 얘랑 얘 사이의 거리잖아.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선분 AP는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일단 고지고대로 식을 씁니다. 자, 루트 벗기고 싶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그럼 4가 될 거고 얘들은 루트를 벗으면서 나올 거예요. 자, 벌써 힘들잖아. 팔 아플 정도. 속성으로 풀면 좀 빨리 풀립니다. 자, 전개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해볼까? 4x제곱 1x제곱 넘어오면 3x제곱 x 개수 볼게. 여기서 마이너스 4x가 나와. 마이너스 4x 4 받아서 마이너스 16x가 나와. 기억해놔. 마이너스 16 여기 몇 x? 2x가 나와.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x. 자, 그 다음 구조를 봐봐. 아씨, 다 똑같잖아. 그러면은 C는 공평한데 진짜 이거까지는 무지성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 보겠어. 여기 상수항 4 여기 상수항 4 8 4 32. 자, 여기 상수항 1 여기 상수항 1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 32에서 2를 빼니까 플러스 30은 0 이렇게. 자, 나누기 3하고 x제곱 빼기 6x 플러스 y제곱 빼기 6y 플러스 10은 0. 아, 점 P가 x, y인데 걔가 원의 방정식을 띄더라. 자치가 원을 이루더라. 걔들의 발자취가. 뭘 구하래? 이 점 P가 이루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점 P가 삼각형이 됐을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반지름만 필요하죠. 일단 그래도 중심도 구하자. 자, 3,3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제곱은 9 더하기 9에서 상수항 빼니까 8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은 8파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 y?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파이만 붙이면은 원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여기서 좀 빠르게 암산해서 그렇지 분명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자, 점 A를 그리시고요. 점 B를 대충 그립니다. 자, 그 다음 이걸 봐봐. AP 대 BP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점 P를 2개 찾아야 돼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2개만 찾을 건데 점 P를 안에서 한번 찾고요. 선분 AB 안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 밖에서 찾아야 돼요. 얘가 내분점을 찾는다 이거고, 얘는 외분점인데 이건 22 교육과정부터 외분점 빠졌어. 원래 이거는 그 너희 선배 2학년들은 배우거든요. 외분점. 실제로 수능에서도 요새 외분점, 내분점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어찌됐건 너희 빠졌어. 외분점이. 그렇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자, 점피를 내가 이 선분 AB 안에서 잡을 거야. 안에서. 근데 제가 몇 대 몇? 2대 1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AP 대 BP가 2대 1이 되려면 이쯤에 있어야겠네. 안에서 2대 1 이렇게 찾고, 그 다음 밖에서 찾아야 돼. 자, 근데 AB의 연장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B의 좌측 연장선일지 우측 연장선일지는 너희가 비례돼.
저 수치를 봐봐. 점피가 여기 있으면은 2대 1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더 짧은데 어떻게 2가 되고 이게 1이 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보면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A, B의 연장선 오른쪽에 점피가 2대 1 가능하죠, 얘는. 찾았다. 여기가 2대 1. 여기도 점피 밖에서 찾은 거. 선분 AB 안에서 2대 1이 되는 거 찾고, 선분 AB 연장선 밖에서 찾는 건데 왼쪽 오른쪽인지는 저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 비율 찾았죠? 어쨌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점 B가 2, 2거든. 자 잘 들어야 돼. 지금 물론 여러분, 물론 이 점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내분조 공식 써도 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 특성상 분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분조 공식 안 쓰고 비율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잘 봐. 2대 1이면 비율적으로는 총 3이야. 비율적으로 총 3인데 실제로 X좌표만 보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얼마? 3이 증가했단 말이야. 야, 총 거리도 3이고 비율도 3이야. 그러면 비율 1당 거리도 1이란 거거든.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2라는 거는 1당 1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길이도 2가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점피가 1로 시작한다는 거야, X좌표. 마찬가지로 Y좌표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이 증가했잖아. 실제로 비율도 3이잖아. 1당 1이라고. 그러니까 2니까 얘도 2 증가해서 이렇게. 이 점을 찾고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점, 얘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얘를 뭐 X, Y를 한 다음에 선분, 다시 그걸 얘기 안 했구나. 잠깐, 얘가 지금 2대 1이잖아. 얘가 2대 1이면 당연히 1대 1이 되는 겁니다. 1대 1.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선분 AP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점 B, 2,2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내가 말했죠. 어려운 문제일 때는 이런 계산 과정은 조금 쉽게 해준다. 비율을 딱 맞추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봐봐. 얘가 지금 1대 1이야. 근데 1에 해당하는 비율이 X좌표가 3 증가하고 Y좌표가 3 증가했어. 그럼 얘도 지금 비율적으로 1이잖아. 1당 3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이랑 3이 증가해서 여기는 5,5가 됩니다. 점 2개 찾았어. 여기랑 여기. 근데 이 두 점이 뭔지 알아? 얘를 만족하는 점피가 무수히 많은데 걔가 원을 이루거든? 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야. 그러니까 점피가 여기 있어도 2대 1. 점피가 여기 있어도 2대 1. AP 대 BP가 2대 1. 2대 1. 여기도 점피가 있을 수 있다니까. 2대 1. 그런 점들 다 모아놓은 거. 점피가 여기 있어도 2대 1. 어디가? 2대 AP 대 BP. 2대 1.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끝났네.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얼마라는 거야? 하나가 1,1이고 하나가 5,5라는 거지. 뭘 구하래? 이 원의 넓이 구하래? 지름 구합시다. 지름. 루트 16. 지름은 4루트이다. 자, 지름이 4루트이면 여러분 반지름은 당연히 2루트이겠지. 반지름은. 따라서 얘를 제곱한 8파이가 답이 나오죠. 쌤, 이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밑에 문제로 한번 풀어줄게요. 170번. 자, 이거 정석으로 풀면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겠죠? 점피를 x, y라 두고, 자, 여기서 이 비례식에서 선분 BP는 양의 곱은 3선분 AP가 나와. 실제로 얘랑 얘 거리 구해서 대입하고 얘랑 얘 거리 구해서 대입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막 9도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좀 빨리 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쓰면은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점 A가 있고 2,0, 점 B가 있어. 10,0. 내가 안에서 점 P 하나 찾고 밖에서 점 P 하나 찾으랬어. 안에서 한번 찾을게요. AP 대 BP가 1대3. 1대3. 점 P가 여기 안에 있네. 바깥에서 나중에 찾을게. 일단 점 P부터 구할게. 봐봐. 1에서, 아니, 야, 총 비율적으로, 비율이 4야. 근데 4인데, 실제 거리는 2에서 10, 8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율이 4인데 총 8이 증가했다? 그럼 비율 1당 2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비율 1당 2니까, 이 1에 해당하는 비율엔 2니까 2에다 2 더해서 4. Y좌표는 그냥 0이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으면 되는데, 자, 1대3이 되도록 하려면 점피가 왼쪽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야,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1대3이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점피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얘도 1대3이 가능하죠. 1대3이면 1대2가 되고요. 봐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2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금 얼마냐면 8이야. 근데 8이 감소하고 있죠? 1로 갈 때 감소해야겠죠? 2당 마이너스 8이라고 봐도 돼. 그럼 1당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 1당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 그러면 1이니까 마이너스 4를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돼. 그래서 점 P 두 개 찾았죠? 여기랑 여기가 뭐가 돼?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거든. 여기 중간에는 뭐가? 원의 중심도 있고. 뭐 하래? 보라색. 길이 구하래. 반지름 찾으면 끝나죠? 지름 찾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2파이R이 2파이R이 원의 둘레니까. 그러면은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면 얘는 점과 점 사이 공식 쓸 필요 없지. 똑같이 지금 X축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는 6입니다. 그래서 답은 6파이가 답이죠. 2파이R이니까 여러분 지름에다 파이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식계산 없이 이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